최근 강원 동해안에서 강한 독성을 지닌 대형 해파리까지 떼지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창어 출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이 크게 오른 게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The oceans has been ignored for so long. We've been looking at the ocean like something so big, so infinite, invincible. Actually, the ocean is a very fragile ecosystem. 조스? 조스도 나타나? 맞습니다. 연일 그냥 폭염이 계속되면서 네. 정말 더웠잖아요. 네. 지금도 덥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폭염으로 한반도 연안에 해파리 개체수가 급증한 거죠. 해수욕장 피서객이 많이 감소했고요. 특히 어업의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네. 동해안에서는 참치도 잡히고 있습니다. 참치가 잡혀요? 네. 동해안에서 참치. 네. 어이쿠 좋다 아닌가?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올해는 해파리 때문에 피해가 엄청난 상황인데요. 참치 대신 해파리가 잡히는 거죠. 와. 너무 많아서. 어획을 하다 보면은 혼액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해파리 떼가 엄청 많은데 아이고. 참치가 같이 잡히다 보니 네. 해파리 독에 쏘인 참치들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와. 동해안뿐만 아니라 한반도 해안 전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독해파리, 침을 쏘기 때문에 어민들의 경우 손질을 하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리고 네. 쏘이고. 네, 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아주 사망에.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고 있는 그 해파리가 정말 사람 목숨까지 위협하는 정도로. 맞습니다. 해파리는 150개 이상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독을 지금 아직까지 인간이 다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야. 그래서 아주 끔찍한 독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 해양 생물은 해파리만 한 5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해파리가 바로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이 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해서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떠다니다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국내 바다에 유입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얼마나 늘었냐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매년 해파리 개체수를 조사하는데요. 지난해 가로 세로 100m 정도의 1헥타르당 9개체에 불과했던 거에 비해서 올해는 108마리로 무려 10배 넘게 10배. 늘었다는 겁니다. 아, 이것들을 박멸하려면 우리가 해파리 냉채를 많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네 못 먹습니까, 선생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밥은 나왔네. 아니 노무라 잎긴 해파리는 네. 맛이 없고요. 아. 실제로 해파리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식용은 한두 종에 불과합니다. 노무라 잎이 맛이 없는지는 제가 평가를 따로 하겠습니다. 먹어보고. 실제로 노무라 잎깃 해파리를 예. 먹을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맛이 없어서 이 해파리 같은 경우는 포기구나. 퇴치하는 쪽으로. 아쉽다. 예. 저 근데 이거 뉴스에서 볼 때마다 너무 걱정스러웠는데 아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해파리에 쏘이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해파리에 쏘이면은 일단은 바닷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다른 건 네. 할 수 있는 게 없는. 문지르거나 뭐 혹시 뭐 물이나 된장 바르고. 소독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 독이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요. 조심해야 되고요. 바다에 살기 때문에 바닷물로 씻는 바닷물로 것은 괜찮습니다. 씻고. 선생님 그런데 바닷속에 작년 대비 10배가 늘었다면은 게다가 이 뭐 100 곱하기 100에 뭐 100마리가 들어있다. 그럼 정말 바다가 저 노무라 잎깃 해파리로 가득 찼다는 건데 맞습니다. 올해 이 10배가 늘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해파리는 먹이가 많고 따뜻한 물을 좋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바다가 바로 해파리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에 딱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7월이 돼야지 해파리가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는데요. 네. 올해는 5월부터 해파리 주의 특보가 내려졌다는 거죠. 와. 그만큼 더 빨리 바닷물이 더워졌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풍부한 먹이도 개체수를 늘리는데 아주 중요한데요. 사실 해파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안 개발,
과도한 오염물질 이런 유기물들이 바다로 방류되면서 영양염이 풍부해진 곳에서 식물 플랑크톤이 번성을 한 거죠. 그래서 해파리의 먹이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해파리의 유생은 폴립이라는 것으로 네. 어딘가에 붙어서 자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방, 인공구조물, 선박 이런 붙어서 자랄 곳이 많은 거죠. 즉 빠르게 더워지는 바다 그리고 풍부한 먹이 조건으로 대한민국 연안의 해파리 개체수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각종 피해가 산발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해파리도 해파리인데 요즘엔 정말 우리 한국의 연안에서 보기 힘들었던 해양 생물들이 종종 보인다고 특히 상어 같은 게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홍 박사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 박사님을 바다에 아세요? 대한 지식이 아주 풍부하십니다. 뉴스를 많이 보니까 네. 최근 동해안에 온대나 열대 상어종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상어종이 발견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2022년 신고 건수가 한 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는 29건. 말도 안 돼. 올해는 7월까지 벌써 1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위험종은 바로 청상아리인데요. 청상아리. 오, 무서워라. 우리가 영화 조스에서 본 네. 백상아리 친구. 백상아리가 무서워. 친구예요? 백상아리랑 네. 친구예요. 같은 과에 속하고요. 어물전 청상아리는 백상아리와 같은 악상어과에 속하는 물개나 해달과 같은 그 해양 포유류를 사냥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양양에서 서핑 즐기고 있는데 제가 막 쫓아오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그럴 수 거예요? 있습니다. 원래는 바닷가 멀리에 있지만 먹이를 쫓아서 점점점 연안으로 근접하다가 사람도 맞닥뜨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원래 청상아리는 온 열대 바다에 서식하는 만큼 따뜻한 물을 따라 이동하며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동해안 수온이 상승하면서 청상아리 숫자가 크게 늘고 출몰 빈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뭔가 청상아리와 해파리가 서로 뭐 천적 이런 건 아닌가요? 청상아리가 해파리를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더 많아졌겠구나. 쫓아왔나 맛있는 보다. 거 그 있어. 먹이를 쫓아서 청상아리가 같이 빨리 출몰하게 더 됩니다. 빨리 오게 되고. 와, 이게 악순환이네. 뿐만 아니라 이런 고수온 현상에 아주 다양한 열대, 아열대 생물들이 지금 맹독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 해역으로 출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생물이 있는 건가요? 네. 파란 선문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 엄청 아주 화려하다. 작은 몸집과 노란색이죠. 아름다운 무늬를 가졌지만 파란색이죠. 그런 거. 청상가리보다 10배 강한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이에요. 동물이 네, 아니고. 독입니다. 물리면은 인체가 막이 됩니다. 인간의 경우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와. 또한 넓은 띠 큰 바다맵이라고 맹독성 해양 파충류도 출몰하고 있는데요. 일반 독사보다 20배 이상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바다에 왜 뱀이 넓은 장어도 아니고. 이들은 일반적으로 호주, 연안, 열대, 아열대 지방에 주로 많은 생물들이 분포했는데요. 현재는 국내 해역 곳곳에서 관찰될 뿐만 아니라 갈수록 그 개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지금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결과적으로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생긴 현상들입니다.